수술에는 로봇이 끼어들 여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.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, 성형학개론입니다.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심 언젠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마침 질문을 올려주셨네요. 영상 잘 봤습니다. 요즘 3D 프린터로 만드는 개인 맞춤형 실리콘 보형물도 있던데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자, 제가 성형을 꽤 많이 했고 또 점점 어려운 케이스라든지 재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후반에는 사실 어떤 방법을 쓸까 어떤 식으로 할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랬던 적이 좀 많이 있었고요. 제가 이제 경우의 수가 케이스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, 어떤 경우는 어떻게, 무슨 재료, 무슨 연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하는 수술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그 로직이라는 게 있죠.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환자분한테 권유하는 이런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. 초반에 제가 수술 재료라든지 아니면 연골 아니면 좀 디테일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찾아봤고 학회 좀 가서 좀 관심 있게 들어보고 해보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시술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해보니까 별로여서 잘 찾지 않게 되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 나눠졌단 말이에요.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초반에는 말씀드렸지만 자가조직 가지고 어떻게든지 코 성형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는데 말씀드렸지만 자가조직만 갖고 코 성형을 하는 거는 환자분들 만족도가 조금 의심스럽고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형물을 써야 되는 경우와 써서 좋은 경우와 또 어떤 경우는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 3D 보형물 프린터로 개인 맞춤형 보형물이라고 하잖아요. 이거 제가 관심도 있었고 뭔지는 알죠. 제 답변입니다. 제가 하는 수술의 영역에서 답변입니다.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. 요새는 보형물이 좀 옛날하고는 많이 스타일도 달라졌고 퀄리티도 아주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고 또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술할 때는 그 순서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코끝 수술 성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콧대를 어떻게 깎는지 변화를 주는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되고요. 그리고 피부라든지 환자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죠. 자, 그래서 제가 수술할 때도 만약에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코끝 성형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저는 보통 연골 가지고 채취하고 코끝을 만드는 걸 먼저 합니다. 그럼 그게 항상 루틴이 돼 있어요. 그러고 나서 콧대 쪽에 보형물을 어떻게 아니면 콧대 쪽에도 자가조직으로 어떻게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저는 맞춰서 한다고 설명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 3D 맞춤형 보형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본을 떠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울퉁불퉁하다.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딱 보형물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들으면은 우와 기가 막히다 깜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 이게 맹점이 있어요.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상 수술을 돌려보면은 우선은요 그런 거는 코의 외부에서 윤곽을 보고 그걸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, 보형물은 여기 위에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박리를 하고 골막 위에 넣건 아래에 넣건 어차피 저는 골막 보통 아래에 넣으니까 뼈 쪽에 갖다가 딱 붙여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 골막이 쌓여있고 또 피하 조직 쌓여있고 거기에 피부가 덮여있는 상태에서 콧대 모양을 보고 그거를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든다라는 게 그래봤자 안에 들어가면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그렇죠? 이거 굉장히 뻔한 건데 아무도 생각 못하죠.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.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. 진짜 굴곡이 심하고 카빙 힘들고 뭐가 힘들겠다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조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넣기만 하는 경우라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. 무슨 말이냐, 코끝을 변화시킨다. 그러면 일단 모든 게 다 변하죠. 여긴 그대로다. 맞아요, 그대로긴 한데 여기까지 다 이제 스캔을 해서 윤곽을 맞춰서 만들었는데 여기가 변화가 돼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소용이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코끝을 안 하고 그냥 쓱 넣을 건데 어느 정도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되기는 해요. 근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들어가는 위치가 사실은 피부 밑에 뼈에 붙여서 딱 붙여 넣기 때문에 겉에서 스캔하거나 본을 뜬 거는 딱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 다른 시술하는 경우 코끝을 어떻게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뼈에 어떤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또 그것까지 감안해서 맞춤형을 만든다는 게 일단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3D 프린터로 가지고 실리콘을 맞춤형으로 만든다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리콘 그 퀄리티 부분이죠. 실리콘을 예를 들면 틀에 맞춰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는 식이 될 텐데 그게
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리콘하고는 조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 재질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코 수술할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조금 결과가 좋거나 아니면 제가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나 환자분한테 좋다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뭐 해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, 제가 하는 수술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잠깐 또 다시 옆으로 샜는데, 요새는 보형물이 되게 뭐 컬도 좀 좋아졌고 사이즈나 디자인들이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. 물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아니면 환자분한테 딱 맞는 보형 모양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형태, 포크 성형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굴곡이라든지 형태를 보고 거기에랑 제일 그 비슷한 디자인의 실리콘을 꺼내서 그 중에 제일 맞는 사이즈를 골라서, 근데 그거를 그냥 넣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. 그리고 나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제가 잘라내기도 하고 조금 파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오려내기도 하고,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런 게 많죠.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뭐 신기술을 가지고 진보되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분야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데, 제가 하는 수술, 특히 사람 몸에 하는 성형에는 제가 볼 때는 효용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3D 프린터 맞춤형 보형물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의견입니다. 이거는 제가 곁들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, 그런 거 있잖아요. AI가 점점 발달되고 그래서 뭐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없어질 직업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. 가만 들어보면 뭐 일리가 있어요. 그쪽에 뭐 직접 연구하거나 뭐 관련돼 있지는 않은데, 그냥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CT라든지 MRI 판독하는 거는 사실 AI가 지금 상당 부분 사실은 발전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람 판독과 차이가 없거나 어떤 면 조금 더 정확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, 이게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뭐 책임 소재라든지.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그래도 방사선과 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컨펌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, 여러분들 요새 그런 거 많이 보셨죠? 대학병원 뭐 이런 데 홈페이지 아니면 뭐 가끔 기사에 다빈치 뭐 이런 거,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 수술 기계가 있죠. 이거는 의사끼리 얘기하는 거고, 사실 제가 뭐 직접 관련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, 로봇 수술이란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.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절개라든지 아니면은 개복한 이런 수술에 있어서 예를 들면 흉을 좀 적게 남기고, 그다음에 뭐 수술 시간을 좀 빨리 하고 절개가 적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빠르게 하는 그런 수술들이 있고 실제로 효용성이 있습니다. 문제는 이제 비용이 좀 비싸다라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. 근데 의사끼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저거는 굳이 로봇을 쓰는 게 더 낫나? 흉이 좀 남는 거 말고는 단점이 더 많은데 라는 수술도 꽤 있어요.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딱 뭐가 좋다 안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, 사실 그렇게 로봇 수술 한다라는 게 언젠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좀 계속 발전은 되겠지만, 최소한 제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특히나 성형 수술에는 로봇이 끼어들 여지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. 그 이유는 로봇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사람 몸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고, 일단 미적 뭐 이런 것도 로봇이 과연 얼마만큼 이제 이해가 될 거냐도 중요하겠지만, 실제로 로봇이 성형 수술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꽤 오랫동안은 유원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3D 맞춤형 보형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로봇 수술 얘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, 사실 제가 뭐 3D 프린터 관심 가졌던 건 꽤 오래된 뭐 몇 년 전 이상 된 일이고, 사실 이걸 뭐 어느 병원에서 뭐 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진짜 뭐 제가 모르는 세계에 뭐 기가 막힌 게 뭐 나왔을 수는 있겠는데, 최소한 제가 하는 수술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의 의견은 저한테는 일단 도움이 안 된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아주 최신 근황까지는 잘 모른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교장 조기남 원장이었습니다.